자, 테일러의 신범죄가 나와요. 이제 테일러는 테일러 윌턴 영을 말합니다. 자, 다른 집단 갈등 이론처럼 법이 힘 있는 이익 집단의 손안에만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자, 결국은 힘이 있는 집단 안에가 법이 이익 집단 안에만 있다? 그렇게만 보지 말라는 얘기야. 자, 퀸이는 아까 봤죠. 방국 퀸이 자, 정부와 기업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결국은 정부, 정치와 경제는 분리될 수 없다는 거야. 우리 뭐 정경 분리는 뭐냐 하지만 그것은 국민들 속이기 위한 허상에 불과해. 그게 벗어나겠어요? 정부와 기업은 분리될 수 없다. 상류 계층의 집단 간의 다양한 갈등적 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인정한다. 아, 자기들끼리의 집단 간의 갈등이 있다 이 말이야. 응? 기업을 좀 더 크게 하는데 왜 없겠어요? 이렇게 있을 수 있지. 이 테일러와 동료들은 집단 갈등 이론에서 이 집단 갈등 이론에서 형법을 이익 집단의 다원성에 의한 결과로 보는데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고, 자, 형법을 이익 집단의 다원성에 의한 결과다. 그것 잘못됐다는 얘기야. 국가와 자본가의 동맹으로 형성된 단 하나의 유력한 이익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 결국은 정치와 경제가 하나로 뭉쳐서 하나의 유력한 이익만을 존재할 뿐이다. 결국은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경제가 한 덩어리가 돼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피지배 계급으로 보고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자본가의 개인주의의 윤리성 호소. 자,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본가의 개인주의 윤리성 호소. 자, 개인주의적 윤리, 국가와 자본과 결론 이게 됐어. 자, 개인주의적 윤리는 뭐냐 했더니 노동자의 행동에 대부분 형법과 형사 제재를 통한 책임으로 규제를 하고 하층 계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개인주의적 윤리라는 게 뭐예요? 하류계층한테만 더 짐을 주고 있다. 자, 국가와 자본가는 각자 경쟁을 규제하는 민법에 의해서만 책임을 규제해. 자, 국가와 자본가는 뭐예요? 여러분들 국가가 살인합니까? 자본가가 살인해요? 강도하고 절도하고 폭력합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각자 경쟁을 규정하는 민법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형사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거야. 자, 결론은 두 집단 중 더 유리한 국가와 자본가들은 죄를 면하게 되고 형사 제재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야. 결국은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사기는 누가 당합니까? 피지배 계층이 받지. 하류 계층들이 받는 거야. 사기는. 누가 사기는 쳐? 위에서 치지. 자선한 놈들이. 그런데 사기범은 뭐예요? 사기 범죄가 성립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기망하고 착취해서 돈을 약탈해서 착취해서 안 갚아야 하는데 그 기망이라는 개념을 입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자, 자본가의 개인주의적 윤리적 호소입니다. 자, 다른 집단 갈등 이론의 범죄자에 대한 병리학적 개념화를 비판하고, 이 병리학적이란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한 개인의 범죄자 그 한 사람이 병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야. 응? 병적으로. 그러니까 집단 갈등 이론의 병리는 심리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치적 경제적 의미다는 얘기야. 왜 그 사람이 범죄인이 됐는데 그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야. 정치 경제적 환경이 그를 병리적으로 만든 거야. 범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신범죄자는 뭐냐 했더니 목적 있는 창조물, 행동의 혁신자로서 개인적 또는 집단적 행동의 산물, 알려진 계층 의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뭐 이렇게 신범죄자는 뭐냐 했더니 목적 있는 창조물이래. 뭐 너무 거창한 말을 썼어. 행동의 혁신자. 뭐요? 더 엎어버리자는 얘기야. 이거 사실은 이게 무정부를 말합니다. 무정부주의적 입장이에요. 이게 테일러의 신범죄학은 정부 기능을 못 믿겠다는 얘기야. 개인적 또는 집단의 행동의 산물이다. 신범죄라고 하는 것은 알려진 계층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스피처를 좀 기억하시는데, 이 스피처는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막스, 마구, 방구, 퀸이 삐쳤어 그랬잖아요. 에? 그래서 이 삐쳤어에 해당하는 사람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결정론지지. 응? 그냥 굉장히 급진적 결정론자야 이게. 응? 급진적 갈등주의자라고 이게. 피처스까지 기억하셔야 해. 근데 이 피처스는 굉장히 앞을 내다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후기 자본주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면 결국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생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을 쓰지 않고 자동화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주 앞선 자동화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 그만큼 정치, 경제적 지배계층이 물론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있죠. 뭐 노동자가 없으니까 지배계층에서 그 지배의 공고화를 위해서 빠르게 진행한 것이 자동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일본 가면요, 지금도 은행에 가면 노인들이 뭐 줄 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은행을 함부로 안 없애고 거기서 고용한 사람들 계속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옛날식으로 한단 말이야. 우리 코로나 사태 때 무슨 얘기 있었습니까? 일본 비웃었잖아요. 뭐 팩스를 쓰니 뭐 직접 우편물로 뭐 전달하니 비웃었지만 사실은 일본은 그런 뜻이 있단 말이야. 국민들로 하여금 일자리를 함부로 빼앗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가차 없어. 다 그냥 뭐 자동화,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 잉여인간이 생긴다니까. 잉여인간이. 응?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봅시다. 자, 삐쳤다 했어. 자, 낙인된 범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범죄자의 행위까지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을 역설했다. 하류 계층의 특정한 사람들이 형사적 공식 절차에 회부되는 것은 자본주의 역사적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결국 자본주의 역사적 구조적 특성이라는 게 뭐야? 있는 자가 없는 자가 있는데 없는 자들이 본인의 먹고 살기 위해서 퀸이가 얘기한 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이런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문제 인구는 뭐예요? 아니, 취직하지 못한 인구가 문제 인구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들의 행위, 인성, 위치가 생산의 사회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양산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행위, 자,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들 대학을 나왔는데 취직을 못해. 근데 머리에는 뭐가 있어? 아니, 사상이 가득 차 있다니까. 우리 사회는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으로 나눠져 있어. 나는 피지배계층에 속해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회는 문제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이야. 그래서 행동도, 인성도, 위치도, 사회적 위치가 생산의 사회관계를 위협하기 때문에 양산된다. 문제 인구가 양산된다는 얘기야. 위협과 낙인이며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요소에 대한 의문에, 야, 자본주의 이거 괜찮은 것인가? 이게 정상이야?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자, 방해하거나 어지럽혀. 자, 일탈의 유도 유형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볼까요?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자본주의 유형이 있어요. 자, 먼저 가난한 사람 볼까? 이것이 왜 울리네요. 여러분들 책에는 공부를 할 때는 좀 제대로 보셔야 할 건데, 임금 노동을 수행할 수 없거나 거부하고 적응보다 탈출을 통한 마약을 하는 애들이 생겨. 마약. 그래서 이들이 비고용 잉여 노동 인구가 출현한다 이 말이야. 여기는 뭐요? 자본주의에서 막 배워요. 열심히 배워. 그런데 교육 제도가 비판적 태도를 양산시켜. 그래서 머리통만 커졌다 이 말이야. 사회적으로 뭐라 하냐면 고약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럼 앞으로 관리할 것이냐는 얘기야. 통제 방법이 이렇게 마약하고 사회적 폐물들은 통합적 통제를 하고요. 통합적 통제는 교도소에 분리해가지고 통제를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 교육을 받아서 머리가 깨친 사람들, 사회적으로 고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호관찰 같이 사회 내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통제 방식이 대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 피처스가 했다니까. 스피처.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 지금 이미 좀 나오고 있잖아. 그런 현상이. 그렇게.